자, 이제 이번에 이제 볼 게 이제 패전개혁 12조 내용인데요.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제 이 패전개혁 12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많긴 하지만 일단 예전에 기출문에 언급돼 있기 때문에 한번 일단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내용은 동학교도는 정부의 원안을 싣고 서정에 협력한다. 이 서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걸쳐서 이제 정부와 협력한다는 뜻이에요. 이들. 자, 그리고 이제 2조부터 이제 본 내용이 들어오는데 일단 2조부터 해갖고 3조, 4조, 5조, 6조, 7조, 그다음 8조 등등등 있는데 이걸 좀 성격별로 이제 분류를 해볼게요. 일단 2조부터 해갖고 9조까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반봉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반봉건적.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 11까지는 반봉건적이죠. 11하고 12는. 그 다음에 요 10조는 반외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죠. 자, 그래서 반봉건과 반외세 이런 것들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 중에 갑오개혁에 반영되는 내용이 있어요. 자, 요 내용이 이제 4조, 그 다음에 5조, 그 다음에 6조, 그 다음에 7조, 그 다음에 9조죠. 대개 보면 사회신분개혁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불량한 유인 및 양반의 무리를 징벌하고 노비 문서를 소각하고 시인의 천인 참배를 개선하고 백정을 쓰는 평단가를 없애고 청산가보를 개가를 허용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신분제도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타파한 내용인데 특히 이제 구조 관련된 내용은 갑오개혁, 갑신전병, 동학농민운동 다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눈여겨볼 게 뭐냐면 경제 관련된 부분이야.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던 것이 경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쓰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무명의 잡세, 그러니까 법에 의하지 않는 잡세들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공사체를 막론하고 기한할 걸 무효하고 토지를 평균을 분작하고 자, 이런 이제 내용들은 경제와 관련된 내용인데 8조 관련된 내용은 갑오개혁에 반영돼 있죠. 네, 무명 잡세 폐지 제2차 갑오개혁 내용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도 좀 볼 게 토지를 평균을 분작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주 318번을 좀 보면 자, 토지의 평균 분작의 해석에서는 지주 전호제 폐지와 농민적 토지 소유, 국가 토지 균등 분배를 의미한 것으로 보는 견해와 농민의 안정적인 어떤 경작권을 확보한 토지 균등 경작을 보는 견해가 있는데 대개 학자들은 앞에 토지 균등 분배까지는 볼 수는 없고 농민의 안정적인 경작권 확보, 그러니까 토지 경작권의 어떤 그 균등 경작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선후기 때 이제 강작이 확대되면서 소유권이나 경작권이 어떤 한 부분에 집중돼 있죠. 한 사람한테.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는데 소유권까지는 건들 수 없었어요. 왜냐면 이건 농민들조차도 반대했던 거니까 자기 토지를 다 뺏어갖고 똑같이 나눠갔다는데 누가 좋아해? 그래서 저 경작권의 어떤 균등 존재, 경작권 균등 분배를 이런 얘기를 했을 거다. 토지의 평균을 분장한다는 거는 경작권의 한정에서 봐야 된다는 게 대체적 학계 견해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그 패전개혁안 내용을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동학농민운동의 의의와 한계를 볼게요. 자, 여기 동학농민의의는 이제 참고로 여기는 안 나왔는데 잠깐만요. 제가 여기를 편집을 안 해놨는데요. 그 동학농민운동 관련된 또 요구 사항이 있어요. 이게 예전에 기출에 언급됐거든요. 기출문제 분석할 때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는데 일단 이제 대충 얘기를 하면 그 동학농민운동군들이 그 기록이 그 오지영의 동학사밖에 없어요. 지금 동학농민군들이 남긴 기록 자체가. 근데 오지영의 동학사 자체가 뭐예요? 이게 자체가 이제 그 소설책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정부 측 기록이나 일본 측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정부 측이나 일본 측 기록에 보면 동학농민들 잡아다가 이제 뭐냐면 조사하면서 그들 요구사항들 적어놓은 게 있어.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들이 적어놓은 것들이 정부 측 기록이나 일본 측 기록이나 또는 양반 유생들 그 민복원 측의 그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최근엔 중요시 여겨요. 왜냐하면 오주영의 동학사 같은 2차 사료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그런 기록들은 비록 동학교도가 작성하진 않았지만 그 1차적 사료 기록, 1차 사료적 기능이 있잖아요. 그 당대에 쓰여진 기록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시 여기죠. 그리고 비록 뭐냐면 상대방이 동학교도가 아닌 다른 그 진압한 측이 쓴 기록이라도 그 뭐랄까요, 나름대로 사실에 입각해 쓴 거지 없는 사실을 만들어 갖고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 기록, 정부 측 기록이나 일본 측 기록이 더 확실하다, 이런 이제 견해가 요즘에 우세하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도 그런 기록들이 많이 실려 있어요. 그 최근에 12년도에 기출문제 나올 때도 그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편집은 안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할 때 그걸 이제 살펴보기도 하죠. 요 부분은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동학교의 어떤 의의와 한계를 볼게요. 되게 의의는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일단은 요거는 동학교도의 의의는 확실하게 교과서나 통론 일치하기 때문에 좀 약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내용을 보면 피지배층이 중심이 되죠.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야. 아래로부터의 개혁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사회변화 운동이다. 반봉건, 반외세 근대화 운동이었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요. 동학농민운동의 자녀 세력들이 나중에 영학당이니 할빈당이니 의병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나중에 반침략 항해투쟁 역사의 기반이 되는데, 하, 내가 이거 하다가 잠깐 까먹은 게 있어. 어저께도 서포트즈 인증번호를 제가 안 남긴 것 같은데, 야, 안 남긴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겨야지 남겨야 되는데 못 남겼어. 그래서 일단은 하나 남겨야 되겠죠. 예, 50번을 할게요. 50번. 자, 서포트즈 인증번호 50번을 할 테니까 예, 이렇게 이제 보시고 지울게요. 아, 네. 앞에 써놓고 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그래서 반봉건조 반외세적인 성격이 있고 이것이 영학당이나 할빈당 의병활동으로 계승되는데 나중에 영학당과 할빈당은 이 특징이 반봉건 반외세예요. 자, 거기 보면 반봉건에 보면 그 갑오개혁에 일정한 영향을 끼쳐서 정통질서를 붕괴를 촉진시키고 밑으로부터 국민국가를 형성하려고 했다. 예.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 밑에 있고요. 그다음 반침략적 성격을 보면 동학농민운동의 자녀 세력들, 나중에 할빈당 영학당이죠. 이들이 의병운동에 가담으로써 구국 무장투쟁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일본 유출 금지, 그 다음에 일본 상인들 폐해 제거, 일본 세력 제거, 이런 것들이 다 반침략적인 성격을 띠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계를 보면 그럼 반봉건과 반외세의 한계가 뭐냐? 자, 반봉건은 근대사회 건설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근대적 사회의식을 결여했고 봉건 체제를 부정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 체제를 부정하지 못하거나 그 다음에 뭐 대원군을 완전 나중에 이제 봉기할 때 2차 봉기인가요? 예. 그때 이제 그 1차 봉기나 2차 봉기 할 때 그 대원군을 모셔다가 뭐 영수를 만들려고 했고 대원군과 뭔가 소통을 좀 하려고 했고, 자, 이런 것들이 정치 어떤 반봉건적 성격의 한계를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 반위세적인 한계는 뭐냐면 일본군과 싸워야 되는데 일본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거야. 근대적 수행 능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반봉건 반외세적 측면에 한계가 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325번을 읽어볼게요. 자, 신분제도 타파 의식은 분명했으나 근대적 사회 의식이 결여되었다. 즉 봉건 제재 체제의
봉건체제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었다. 1차 농민전쟁 단계에서 농민군은 민씨 척조세력과 제거와 대원군 정권의 설립을 기대했다. 이는 농민군의 국가 구성은 제대의 유교적 국가의식이 민본 이데올로기는 보국 안민의식에 머무르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또 반봉건 반외세 측면도 이제 문제겠지만 또 그들 간의 어떤 농민군의 연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또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있다는 거죠. 일부 농민 계층 포함했지만 전 계층적으로 전국적으로 포괄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로 동학교도도 이제 활동했던 곳이 전라도 일대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동학농민들 보는 관점 해갖고 뭐 동학교도원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농민운동을 중심으로 관점 봐야 된다. 동학과 농민을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봐야 된다. 뭐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관점 관련된 문제는 나오진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1번을 볼게요. 한국사 능력검증시험. 다음은 19세기 말 어느 농민이 보고 들은 일들을 적은 가상의 글이다. 일어난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되게 근현대사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많아. 시간의 순서대로 사건을 배열하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자, 여기 보면 기획을 보면 군인으로서 열심히 일했건만 사회 먹는 쌀은 모래에 섞어서 주느냐. 이거는 이제 이모군란이죠. 자, 이모가 1882년에 있죠. 정봉준 장군이 있는 곳이라면 나는 어디든 따를 텐데 가장 항토형으로. 자, 이건 동학농민 전쟁과 관련된 거니까 1894년 부근이죠. 그 다음에 한나라 왕이 다른 나라의 공간에 피난을 가다니 나라의 위신이 말이 아니구나. 그냥 아간파천이죠. 1896년이고요. 자, 우정국 개국 축하연에 김옥균이 일본의 빌부터 우리나라의 임금을 위태롭게 했다. 자, 빌부 뜻대가 없어 일본이냐? 이게 뭐 갑신전변인데 1884년이야. 그러면 순서대로 이제 보면 사업 2번이 되겠죠. 기읍, 니을, 이은, 디귿. 네.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자, 다음 개혁안에 관련된 가장 깊은 것은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폐정개혁안 12기조 내용인데 일단은 이거는 이제 직강소 설치와 관련됐으니까 1번이죠. 전라도 각지에 직강소 설치되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교정청은 갑오개혁 이전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3번은 김홍지를 수반으로 한 내각에 수입되었다. 갑오개혁.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군기처가 폐지하고 그 당시 내화문과 외화문을 설치했다. 예. 그래서 군기처가 왜 갑자기 튀어나온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화문과 외화문이 설치된 것은 이모군란 D죠. 통일기무함을 이렇게 두 개 나눴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청이 마쟁창과 마건창이 나오죠. 예, 한자 발음하면요. 멜렌도프를 고문으로 파견했다. 자, 이거는 이 당시 이모군란 때 이유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다음 경문을 발표할 당시에 동학농민군의 동향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것은 저 위쪽은 이제 백상경문과 관련된 거야. 자, 요거는 약간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은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고부 가난을 점령하고 아전을 처벌했다. 고부 밀란기죠. 이게 첫 번째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관련된 내용은 2번이죠. 백산에 모여 4대 강령을 반포했다. 예, 요게 맞죠. 그래서 이때 이제 백상 경문을 공포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황토현의 감영 군대를 물리쳤다. 이게 이제 세 번째죠.
그 다음에 전주성에서 정부와 전주화력을 맺고요. 그 다음에 공주 우금치에서 강군과 일본군에 맞붙었다. 이렇게 5번째죠. 2기와 관련된 거. 2기. 2차 분기. 그래갖고 뭐 4번, 그 다음 2번, 그 다음 1번, 3번, 그 다음 5번 이렇게 차례로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동학농민운동 할 때 순서 내용들 파악을 해주세요. 어느 시기 때 뭐가 먼저 사건이 있고 그 다음 뒤에 있는 사건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5번 각자 보시고, 자, 여기 앞에 보면 이제 갑신전면, 패전개혁안, 갑오개혁, 홍보 14조. 요걸 이제 내용을 정리했는데, 요 개혁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에 자주 언급됐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해갖고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요. 자, 아간판천과 너일세 균형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앞에 이제 을미사변 이후부터 4차 김홍식 내각이 성립되면서 나름대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 우위를 차지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우위가 다시 세력군형, 러시아 세력군형 바뀐 사건이다. 자, 이게 뭐냐면 아간파천이죠. 자, 아간파천은 몇 년에 일어나는 1896년에 일어났어요. 아간파천은. 그리고 너혈전쟁까지. 너혈전쟁은 1904년에 일어났죠. 아이고 잠깐만요. 이게 이게 잠깐 화면이 사라졌네요. 저는 안 보이는데. 음, 어, 다시 화면을 좀 조정할게요. 네, 보이죠? 자, 아간파천은 이제 1996년이고 너일 전쟁이 1904년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아간파천부터 해서 너일 전쟁까지 요 시기가 이제 뭐냐면 일본과 러시아 간의 세력 균형 시기예요. 그래서 요 세력 균형 시기 때 강무 정권이 이제 성립되고 강무 개혁이 했던 거죠. 이 세력 균형 시기 때. 자,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들 좀 볼게요. 먼저 아간 8천원 인데 요 아간이라는 건 아라사, 러시아의 공사를 의미하고 파천이라는 건 그 당시 임금이 도성을 떠나 다른 곳에 이동할 때 피난 갈 때 파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간 파천 사건을 좀 보면 그 배경은 한반도를 둘러싼 너일 간의 갈등, 그 다음에 러시아 공사였던 베베레 마크 활동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아가파천 전에 충생무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충생무 사건이 실패한 다음에 다시 정동 군악파들이 그 주도를 해서 일본군들이 의병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도 경비가 소홀한 틈을 따서 그 당시 러시아 공사와 미국 대리공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단행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고종이 러시아 공사로 가니까 이 당시 일본 반발하죠.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 앞에 대포를 설치해놓고 설치해놓고 무력시를 하는 모습을 연출하게 되죠. 자, 하여튼 그 결과를 보면요. 일단 아간파천 이후에 4차 김홍직 내각이 붕괴되고요. 그다음 충생무 사건 이후에 쫓겨났던 정동파 세력들이 다시 권력을 장악해요. 그래서 박정향, 이완용, 이범진, 윤초 이런 사람이 내각을 구성을 하죠. 그다음 단발령을 중지시켜. 그래서 그 머리를 깎고 싶은 사람 머리 깎고 그냥 기르고 싶은 기르다.
그래서 강제로 이제 시키지 않죠. 그리고 잡세를 탕감하고 그때 의병해상을 권유해서 그 당시 이제 의병이 을미의병이죠. 그 을미의병이 해산이 돼요.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올 때 아간파천 이후에 이제 그 일본의 세력이 약화되죠. 그래서 일본은 러시아 세력 균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협상을 이제 시도하는데 요거는 그 뒷부분에 있으니까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다음에 러시아가 이제 아간파천을 통해서 이게 고종을 모셔왔잖아. 근데 세상에 공짜가 없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대신에 뭘 요구하냐? 우리 공사관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이권들을 달라고 요구해요. 이권. 그래서 러시아에게 여러 가지 이권을 줬는데, 근데 다른 나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다른 나라도 체육 대회를 들먹이면서 이권 달라 하면서 강상체육권, 철도부설권 등등등 해서 여러 이권을 탈취해가. 그래서 아가파천 이후에는 서양의 어떤 이권 탈취가 되게 심했다. 그래서 체육 대우라는 빌미도 뭐냐면 심했다라는 거죠. 자, 이건 뒤에 좀 더 살펴볼 텐데 그때 이제 그 강무 정권은 이걸 의도적으로 또 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 EJ라는 외교 정책을 위해 입각해갖고 서양 세력들을 서로 끌어들여서 이해관계를 공유함으로써 어, 조선을 독립화시키자는 독립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정책을 했거든요. 심해 균형 정책을 통해서. 자, 그래도 이제 이런 이권 침투가 가속화됐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간섭이 심화되죠. 그래서 그 군사 재정 고문들이 파견됐고요. 물론 나중에 이제 또 철회되고 물러나지만 그 다음에 조로은행을 설립을 했지만 물론 이것도 나중에 이제 이권 수호 운동해 갖고 또 폐지되죠. 자, 하여튼 러시아가 그 당시 이권 장악이 심했고 그리고 그 때문에 나중에 이제 독립협회가 주로 이제 러시아를 경향해서 비판하죠. 물론 독립협회가 이제 뭐냐면 만들어질 당시에는 그 아가판천 이후잖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그 아가판천 이후부터 행해진 러시아의 간섭 같은 것들을 배제하려고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뒤에 좀 더 얘기를 할게요. 독립협회 활동할 때. 자,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 보죠. 다음 자료가 나타난 당시의 정세를 만화로 그릴 때 절제한 장면은 자 여기 뭐 고종 황제의 어진이 있고 그 내용인데 그 국왕폐하의 왕궁에서 한원은 폐하 자신의 재단을 일임하고 일려 양국의 대표 폐하가 왕궁에 한원하더라도 그 안정에 의심이 없다고 판단을 들 때 한원할 것을 충고하고 또 일본고 대표장은 이에 일본인 장사의 단속을 위해 엄격한 조치를 취할 걸 보증함.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한어다는 것은 궁에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가파천에 갖고 이제 러시아 공장이 있으니까 이제 국내적으로 빨리 돌아와라. 이게 무슨 꼴이냐? 무슨 러시아 공장이 있냐? 이런 한국 여론이 형성이 돼. 그래서 이 한국 여론이 이제 있는데 돌아오고 싶어도 일본이 뭐냐면 그 안전보장, 신원보장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일간에 모여가지고 대표 모여서 고종이 한화할 경우에 신분보장, 안전보장을 해주겠다. 그 내용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요거 관련된 정세로서 만화를 그릴 때 적절한 장면은 이렇게 있는데 한글로 된 독립신문을 읽고 있는 시민들 맞죠? 1890년 독립협회는 그 아간파천 중간에서부터 해서 뒤에 아간파천 끝난 다음에 돌아오고 나서 그 뒤까지 그러니까 강무 정권 초기 때까지 있었죠. 뒤에 좀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일본이 있고 물론 이권 수호 운동 같은 반러 운동은 그 뒤에 더 심해졌어요. 아까 얘기한 것은 자 아동을 대성학교에 입학하는 평양 시민들 자 요게 1908년에 만들어졌죠. 평양에 성립된 안창호가 성립된 학교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헌의 6조를 채택하는 간민궁 등의 국민들 1898년 때니까 아간팔천 이후죠. 그 다음 지주들에게 지계를 발감하는 양지 아문의 소속 관리들 이건 강무 정권 때니까 1898년이고요.
내각을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여 주관한 총리 대신 김홍직. 그래서 그게 갑오개혁, 을미개혁 때니까 1894년에서 1895년 때죠. 답이 1번이죠. 자, 이와 같은 예문 지어놓고 이때 일어난 일들을 물어보는 것들이 예전에 기출에도 한번 언급됐었어요. 예. 자, 2번을 이제 보자. 일본과 러시아 세력 균형 협상. 자, 세력 균형기 때 일어났던 러시아와 일본 간의 협상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1890 아간파천부터 해갖고 너일 전쟁 기간 동안이죠. 이렇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뭐냐면 협상되어나 그 내용을 보면, 자, 베베르 또는 웨베르라고 있죠. 베베르와 고무나 각서인데 경성위정서라고 해요. 그 내용을 보면 러시아군과 일본군의 동소 주둔, 똑같은 군대를 주둔하고, 일본은 러시아의 아간파천과 칠러 대각을 인정하고 러시아는 일본 군대의 조선 내 계속 주둔을 인정하죠. 그래서 결과 러시아의 우위가 인정받고 이권 침탈 기반이 됐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일본군은 철수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군대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군이 방영만큼 러시아도 조선의 군대를 주둔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 예, 동수만큼 주둔했으니까 일본군이 청일전쟁 이후에 많이 주둔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빠져나가고 러시아군의 주둔만큼 일본군도 주둔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러시아 노마노프 비밀 외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때가 니콜라이 2세 대관식 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니콜라이 2세 때 각국의 사절단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국이 이제 서로 모여서 개별 회담을 했어요. 그래서 비밀 조약을 맺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비밀 조약은 각국이 몰라. 청나라, 일본, 조선 잘 모르고 러시아만 알 수 있는 거야. 각각 러시아를 주체로 맺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 청나라와 러시아 간에 맺어진 그 중러 비밀 군사 동맹을 볼게요. 자, 러시아가 동만주 철도에 대한 대가, 예, 동천 철도죠. 된 대가로 일본 침략을 공동 대응한 것인데, 그 대상 지역은 동아시아 러시아 영토, 중국 한국으로 구정됐다. 예. 그래서 이제 일본 침략 공동 대응하겠다는 것이고, 요때 이제 동만주 철도 부설권이 이쪽으로 넘어가죠. 러시아 쪽으로. 요게 이번에 그 중국사 쪽에 기출문이 나왔어요. 그 동천철도 관련돼 갖고 나왔죠. 그 가와 나사료가 요 관련된 내용이에요. 중러 비밀 군사 동맹 관련된 내용이고, 자, 일본과 러시아가 또 비밀 조약을 맺었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세력군영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요 내용은 노마노프 상륙야봉 야마가타 합의 내용인데, 그래서 너일 양국 간의 주둔군사의 왕충지대를 설치하자. 그래서 일본이 먼저 39도선을 제했어. 근데 러시아가 반대했죠. 자, 그래서 근데 거꾸로 나중에는 일본이 먼저 처음에 제시했다가 나중에는 러시아가 먼저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일본이 반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39도를 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이제 나눠 가지려고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예전에 기출에 언급됐나요? 한국산 능력 검증이 언급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민영항하고 이제 비밀 협상하는데, 그 당시 조선 국왕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고 러시아 군사 교군과 재정 고문을 파견했다. 예. 그래서 이제 독립협회가 이거 되게 반대했는데, 엄밀히 하면 이때 먼저 요청한 사람이 민영환이었어요. 예. 민영환이 요청을 했던 거고, 이걸 이제 러시아가 수용을 했던 거죠. 예. 그래가지고 파견했어. 왜냐하면 그 당시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친일적인 군대를 이제 해체시키고 약간 자기가 원하는 군대를 다시 만들려고 했어요. 근황적인 군대를.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군사 공간이 필요했던 거고, 그 다음에 재정을 관련해서 재정 고문도 필요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러시아가 조선의 요청에 따라 군사 구간과 재정 고문을 파견하고요. 더 나아가 한려은행을 설립했는데, 나중에 그 항공 후에 이권 소운동을 펼치면서 그 당시 그
한려은행이나 이런 것들 다 폐쇄됐죠. 예, 그래갖고 이제 독립협회 활동을 통해서 무산이 됐다. 자, 이건 나중에 독립협회 활동할 때 같이 또 얘기를 해보고요.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니센 노젠업정이 있어요. 니센 노젠업정. 예. 그래서 이 니센 노젠업정은 그 조선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상호 승인한다는 것으로 양국은 한국 내전에 간섭하지 않고 훈련 고관과 재무 고문의 파견을 서로 사전에 협의한다. 그래서 조선에서의 일본의 경제적 우위를 인정하고 그 결과 이런 것들이 이제 균형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됐다. 자, 그다음 위화도 사건 이외에 위화도들이 그 중국사에 얘기했지만 철도도 끊고 다녔다고 했죠. 그래서 러시아가 자기 철도인 동천철도를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이제 추진했어요. 만주에. 그래서 만주에서 저도하고 러시아 정부가 이제 거꾸로 한반도를 39도로 분할하고자 제의했지만 일본이 만주까지 장악한 러시아의 그 선을 그 제안을 인정 안 했죠. 만약 그걸 인정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전에 자기들이 제안을 했지만 39도선뿐만 아니라 어제 한반도 남쪽까지도 밀리겠죠. 그래가지고 거절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관련된 비밀 협정 내용 좀 얘기를 했고요. 독립협회로 보자. 독립협회. 자, 먼저 이 독립협회의 의미를 볼게요. 여기 독립협회. 예전에 제가 그 포천에서 한 고등학교 포천에 있는 고등학교에 근무할 때 옆에 사회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사회 선생님도 독립협회를 가르치는데 그래서 저한테 이거 물어보더라고. 그 독립협회니까 독립협회 일제시대 때 있었던 그 단체가 아니냐 물어보더라고. 아, 좀 황당했어. 왜냐면 왜 그렇게 물어봤냐면 그 독립이란 말 들어봤으니까 일본의 어떤 독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붙인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했는데 물론 설명을 해드렸죠.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요때 독립이라는 것은 일본부터 독립이 아니에요. 중국부터 독립이야. 아, 이게 잘 안 써지네요. 자, 그래서 청일 전쟁 이후에 중국 독립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독립이라는 말 썼죠. 그 전에는 자주라는 말 써도 독립이라는 말 쓰지 않았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독립협회는 그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하고 이제 연결됐냐면 아까도 잠깐 이제 언급을 했는데 시기를 좀 보면요. 독립협회 시작이 1896년 7월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좀 이따 강무개혁이 있었죠. 항공이 넣어지고 강무개혁이 행했는데 강무개혁이 1897년에 일어났죠. 그 전까지는 요 시기까지는 뭐야? 아간파천 기간이었어요. 이 아간파천 기간 때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했다고 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독립이 언제가 끝났냐면 1898년 12월 달에 해산됐어요. 그때 해산되고 그러면 강무개혁은 언제 했냐? 강무개혁은 너일전쟁 직전까지 했죠. 그래갖고 이때 강무개혁이 여기부터 해서 너일전쟁까지 1904년이야. 예. 그래서 강무개혁은 요때 있었고 아이고 강무개혁은 요 시기고요. 그 다음에 어, 독립협회는 요 시기야. 상당수 강무개혁 초창기들 겹치죠. 요 초기 때를.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 처음에 독립협회하고 강무 정권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벌어지게 되죠.
왜냐면 지향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강목개혁 같은 경우는 강력한 황제권을 바탕으로 개혁을 하자는 주장이었고, 독립협회는 인권을 바탕으로 개혁을 하자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좀 시기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자, 독립협회 활동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독립협회 창립 배경은 아가파처의 영향이 있죠. 친일 내각이 붕괴되고 칠러 내각이 성립됐지만 그걸로 이제 러시아를 비롯한 열강대 이권 침탈이 되게 극심했고요. 때마치 서재필이 귀국했어요. 서재필. 이 사람은 그 노동 명망가 출신이에요. 그래서 가신전병 때 20살 나이로 참여했다가 망명 가서 일본을 거쳐갖고 미국 건너갔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건너가서 이제 어저께 뭐냐면 살다가 독지가를 만나요. 그래서 그들 독지가 후원을 받고 뭐냐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박사학위까지 받고 미국 시민권까지 받게 돼요. 그리고 그 미국인 백인 여자하고 또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살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자기 조국을 뭐냐면 잊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귀국을 했어요. 1895년 12월 달에. 자, 그래서 이때 서재필은 조선 국왕조차 건들지 못한 인물이었죠. 왜냐면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조선 사람이 아니죠. 누구야? 미국 시민권자야. 필립 제임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야. 네. 그래서 들어올 때 이 사람이 이제 그, 그 당시에 한동안 이제 국내에 없다 보니까 거의 젊은 시절 때 잠깐 갑신전에 참가하고 20살 이후부터는 계속 뭐냐면 미국에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를 못해. 다 잊어먹었어. 그래서 간단한 한국어만 하고 연설할 때나 이런 것들은 다 영어로 해요. 잊어먹었다고. 자, 하여튼 이때 귀국을 했다. 자, 이 사람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고취시키고 자주적 독립국가 수립을 촉구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독립신문을 창간하고요. 그 다음에 독립협회를 창립하죠. 그래서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독립협회를 창립할 때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정부 관리들. 특히 정동군악부의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완용이나 이런 사람들도 여기 초창기 때 멤버였고요. 그래서 독립협회 그 간판 있죠. 현판도 이완용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완용이 글을 되게 잘 써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66년에 돼 있는데 96년이에요. 예. 자, 관련된 기출문 관련된 그 내용들 좀 볼게요. 339번. 자, 정동군악부를 통해 국내 인사와 연결되어 1895년 12월 귀국했던 서재필은 정부는 근대적 개혁에 필요한 시간을 얻기 위해서 그에게 중추원 고문관의 지위와 후한 월급을 주었다. 이때 중추원이라는 것은 고문직이에요. 아니, 중추원은 고문기관이고 우리가 말하는 뒤에 의회식 기구인 중추원하고 좀 다른 기구예요. 자, 그리고 그에게 이제 자금을 주어 1896년 4월 7일 날 독립신문을 창간하였다. 그리고 서재필은 배제학당에서 특별 강좌를 열었으며 1896년 12월 우리나라 최초의 학생 토론 서클이라고 할 수 있는 협상회를 조직하게 했다. 사회개혁과 풍속 교정을 위한 사회운동을 위해 풍속 교정을 위한 사회운동으로 이게 좀 약간 못하네요. 사회운동은 정치적 사교단체로서 경향협회와 독립협회를 결성했다. 자, 서재필은 1898년 인천을 거쳐 미국 떠났다. 요건 좀 뒤에 이제 얘기할 텐데, 나중에 정부와 갈등을 빚게 돼요. 그 러시아 정책을 비판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서재필이 주장하는 게 뭐 민권이고 어쩌고 그런 걸 주장하니까 그 당시 전쟁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고종과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엔 서재필은 돌아가. 예. 그 물론 서재필 돌아가더라도 그를 뒤따르는 이제 추종자는 계속 이제 한국에 남아 있었겠죠. 그래서 서재필이 나중에 이제 한국에서 떠난 다음에 미국에 가서 이제 뭐냐 문구 사업을 해갖고 좀 크게 일으켜요. 그리고 나서 또 3.1운동 이후에 잠깐 들렀다가 들어와서 또 뭐냐면 사업을 같이 하고 또 하다 의사생활 하고
의사생활하면서 또 뭐냐면 임시정부 활동도 돕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냐면 한국대 그 강복하고 나서 돌아와서 다시 있다가 다시 이제 미국 돌아가죠.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 죽게 되는데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서재필이 이렇게 해서 이제 떠나게 돼요. 이건 나중에 얘기고요. 그럼 또 보면 자 정동파 내각은 강민 간의 이해 촉진시키고 국민 계몽의 필요성이 인식 때문에 독립변하는지 독립신문의 창간에 도움을 줬죠.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자 독립신문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 신문 구한말 신문편이 있거든요. 그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보고요. 독립의 목적과 구성을 볼게요. 자 초기의 독립협회는 주로 상위 클래스만 이제 가지고 이제 모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료층의 어떤 친목을 도모하거나 유용한 정보를 교환하고 확산시키는 목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들이 성격이 바뀌죠. 대중적인 조직으로 바뀌게 돼. 그 초기 때 참여했던 그 관료들, 정동구락부 출신들은 빠지죠. 그래서 초창기 때 성격은 진보적 성향의 관료들 결집시켜 정동구락부 출신의 관료들 결집시켜 근대적 지향을 개혁을 추진하는 정치단체였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활동을 했고요. 자, 그 독립신문은 구성원들이 되게 다양한데 그 예를 들어 뭐 정부 쪽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범법 자강적 지식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도서기파인 유교적 혁신파들, 그러니까 개량주의자들, 유교적 개량주의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범법 자강적 신지식인들은 이제 서재필, 윤치호, 이상재 예전에 뭐 급진기합파라고 분류했던 그런 색들 얘기하고요. 동도서기파, 유교적 혁신파들은 난공업 같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이제 그 참여 세력이 확대돼서 민중들도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독립협회를 얘기할 때 위로부터든가 아래로부터의 흐름이 합쳐졌어요. 나중에는. 그리고 독립협회가 이제 시민사회의 어떤 기반이 됐던 것은 이들의 참여 때문에. 물론 그냥 초창기 때는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참여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거기 보면 이제 뭐 기간지가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기간지가 독립신문이죠. 그다음에 그 난공 같은 이제 뭐냐면 유교 혁신파들 기간지는 항성신문이 있어요. 자, 요 부분은 뒤에 좀 얘기하고 그다음 외곽 단체들이 있는데 찬양회, 네, 합성회 있는데 예전에 찬양회 한번 나왔죠. 최초의 여성 단체고 순성 그 여학교를 만든 단체였죠. 요 뒤 부분은 이 관련된 내용은 뒤에 좀 언급할게요. 자, 독립협회 활동을 4단계로 분류했어요. 여기는 시기적으로 한번 분류해 본 거고요. 1기, 2기, 3기, 4기. 뒤에는 이제 뭘로 분류했냐면 뒤에 또한 분류가 있는데 활동을 가지고 분류했어요. 활동은 이제 자주 국권운동, 그 다음에 자유민권운동, 자강혁신운동 이렇게 분류했거든요. 먼저 여기는 이제 활동이 아니라 시기별로 한번 이제 분류해 볼게요. 시기별로 쭉 해서 제가 이제 분류한 표를 만들었어요. 예, 그 표를 좀 보면 이제 이 표를 이제 설명하기 전에 잠깐 아이고 잠깐 이 표를 설명하기 전에 그 이렇게 보이는 게 낫겠다. 정부와 독립협회 관계를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에 제가 화이트보드를 이용해 갖고 네. 자 독립협회 관계를 좀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우호적인 관계고요. 여기는 정부의 관계 악화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크게 초창기 때 1기, 크게 제가 4기를 나눴거든요. 사기 이렇게 이제 나는데 요 1기 때는 그 고급 관료 주둑이에요. 그래갖고 상당히 우호적이었어. 네, 정보 관계가 우호적이었고 이건 좀 다른 색깔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쓰면 되겠네. 우호적이었어. 이렇게. 근데 2기 때 들어가서 이제 이때부터 민중의 직접 진출기예요. 네, 이때부터는 뭐냐면 악화됐어요. 이렇게 악화됐어. 그래서 이때는 입헌 군주파 입헌 군주제를 지향하는 세력과 그 다음에 또 안에 전제 군주화를 이제 추구하는 세력이 독립협회 안에서 또 대립했던 시기예요. 자, 그 다음에 상기 때 들어가면 더 악화되죠. 관계가. 그래갖고 상기 때 이제 악화됐는데 이때는 이제 민중 진출기 아니라 민중 주둑이에요. 국선언 상소가 일어나고 최초의 만민공동회가 이때 만들어지죠. 자, 그럴 때였어. 근데 이제 사기 때 들어가면서 좀 더 관계가 뭐냐 회복이 돼. 완전히 예전처럼 좋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회복이 돼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박정희 내각이 출연되죠. 자, 그래서 박정희 내각이 출연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독립회 이제 뭐냐 해체가 되면서 관계가 악화돼요. 해산 명령 내리면서 자 이런 관계예요. 예. 그래서 박정희 내각이 중요하고 요때 이제 요 시기 때 왜냐면 허니 6조가 공포되죠. 자, 이렇게 이제 한번 정부와 독립협회 관계 측면에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봤고요. 다시 이제 들어와서 그 내용을 보면요. 아이고, 이게. 자, 여기 1기, 2기, 3기, 4기가 있는데, 자, 여기 1기는 고급 관료 주두기, 그 다음에 해서 이제 독립문, 독립관 관리, 독립협회 월보 관행, 이렇게 해서 주로 친미, 친일, 친러 관료들이 모였던 이제 회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친미 친러파인 정동 구학파가 이제 중심을 해갖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정기적 토론회 시작 이전이에요. 근데 이제 강연회나 토론회 같은 것이 정기적으로 개최되면서 민중들이 진출하기 시작해. 그래서 신문 잡지 등을 통해서 계몽 활동도 하게 되고 민중의 회원가입이 많아지면서 이때 이제 이들이 점점 입헌 군주제를 지향을 하게 되죠. 개화발 계승에서. 그래서 이제 전제 군주제를 지향했던 정부 관료들과 대립이 일어나요. 정부와 갈등이 일어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정동 구학부 애들이 친미파나 이런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친일 관료도 떨어져 나가고 이런 식으로 관료들 이탈이 일어나죠. 예. 그래서 친미, 친일, 친러 관료들이 다 탈퇴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시기 때.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특히 칠러가 그 관련이 탈퇴했던 것이 이때부터 반러 운동이 시작해. 반러시아 운동. 자, 그다가 이제 민중 진출을 떠나서 민중 주두기는 아니 민중이 정치를 장악하는 협회들. 예. 그래갖고 구국 선언 상소를 올리고 최초의 만민공동회가 이때 개최하죠. 참고로 요 전에 서재필이 그냥 출국하죠. 미국을 가버려. 그래서 어쨌든 그 서재필 지향을 따르는 사람들, 이념을 따르는 사람들이 만민공동을 개최를 했다. 그래서 자유국가운동, 자유민권운동, 국민참여권운동이 있고, 그다음 지방지회가 설치되고, 요때 이제 이권수호운동이 본격화돼요. 그래서 러시아 부산 전황도 조차나 러시아 교관, 고문철수, 한려은행 폐쇄 이런 것들을 이제 주도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민중투쟁기 나가면 이제 박정희 내각이 수입이 되죠. 그리고 간민공동을 개최를 해갖고 박정희 내각이 그걸 받아들여요. 헌의 6조를 공포하고. 그래서 간민공동회하고 만민공동회하고 차이점이 뭐냐? 이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만민공동회에 간이 참여하면 간민공동회. 그러니까 넓게 보면 간민공동회가 만민공동회예요. 그렇지만 현이 6조 나오고 이거 이제 공포할 때가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 간민공동회 축소해갖고 말을 하셔야 되죠. 만민공동회에 간이 참여하면 간민공동회가 되는 거고 간이 참여하지 않으면 만민공동회가 되지만 현이 6조나 중추원 같은 간제들은 이 간민공동회에서 결정해갖고 한 거니까 요건 간민공동회와 연결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의회식 중추원 간제를 반포하고요. 요거 관련돼 갖고 시험문이 나왔죠.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독립협회가 해산되고 이건 좀 뒤에 얘기할게요. 자세한 내용은 결국에는 만민공동회 초안 해체가 되기 시작하죠.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살펴볼 게 뭐냐면 1기하고 2기는 지나치고 3기를 볼게요. 3기. 자, 그러면 3기가 아까 지금 민중 주도기라고 했죠? 자, 3단계 3기는 만민공동회 개최부터 해갖고 김옥론 독착 사건까지가 3기였어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민중 주도기로서 앞에서 언급했던 모든 관료들이 탈퇴를 했다. 예. 그래서 고급 관료들이 대부분 탈퇴를 했던 시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상기에 종식이 됐던 김옥로 독찰 사건을 좀 얘기할게요. 이 김옥로이라는 사람은 원래 러시아 토목관 출신이야. 이 사람이 이제 인사 문제로 고종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예, 고종인데. 자, 김옥로 일당이 고종을 이제 암살하려고 했는데 그 미수했어. 고종 암살 미수 사건인데 왜냐면 고종이 뭘 좋아했냐면 그 커피를 상당히 좋아했죠. 이것도 영화 소재로 나왔는데 그래서 그날도 커피를 마시고 있어 순종하고. 근데 커피에 아편을 탔어. 근데 아편을 치사량만큼 탄 거야. 그래서 그걸 먹고 그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고종이 이 사람은 이제 좀 약간 예민하거든요. 독살에. 그래갖고 딱 보니까 향이 좀 이상해. 그러니까 좀 그렇다 해가지고 안 먹으려고 했고 딱 보니까 순종을 근데 순종을 딱 보고 순종도 먹지 말라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순종은 덕덕 마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늦었던 거죠. 그 고종은 뭐 안 죽고 순종이 그거 먹고 그리고 나서 토하고 막 며칠 동안 고생을 했어요. 예. 자, 그래도 이제 이 김옥록의 독자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 그 보수 세력들은 형법이 너무 너그러서 그렇다. 예전에 그 연자법 같은 것들 보완하자. 그래서 뭐 노륙법이나 연자법 같은 거, 노륙법은 이제 그 연자법 똑같아. 이게 좀 잘못했는데 노륙법이나 연자법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예전에 칼을 목을 베는 차명을 하고 노육법 같은 연자법을 도입하자. 그래서 형벌을 더 엄하게 해야 된다. 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이걸 계기로 해갖고 실질적으로는 김옥률 사건의 김옥률 문제인데 이걸 계기로 독립을 탄압하는 구실을 찾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독립을 압박을 주기 위한 사건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하여튼 이게 김옥률 독자 사건이야. 이게 3단계 마지막 사건인데 자, 하여튼 뒤에 넘어가서 보면 자, 이때부터 독립신문의 논조가 변하죠. 계몽적 성격에서 정치적 성격으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이용익은 그 당시에 그 강무 정권 때 활동했던 그 관료예요. 그래서 이 이용익 좀 나중에 얘기했는데 이 사람도 상당히 많은 독립운동도 했고 그랬어요. 뒤에 얘기할게요. 자, 연작법이나 봉건적 악법 부활 제지, 뭐 관리의 부정부패, 무능 고발, 그 이게 고국선언 상소문을 고정에 올리는 등등의 활동했죠. 그리고 만민공동회를 개최했죠. 그리고 최초의 근대적 시민대회죠. 그래서 있고 반려운동, 그래서 이권 수호운동인데 주 러시아를 겨냥해서 했던 때가 요때. 자, 4단계 때 들어가면서 이제 그 당시 의회 설립을 동안 투쟁한 창병권 투쟁인데 자, 수급파 4대신 7대신을 해임하고
그 다음에 수급화 정부와 해체와 박정환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파 정부를 수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박정환 내각과 함께 간민공동을 개최. 그리고 나서 의회 설립 운동을 전개하고 현위 6조를 채택했다. 현위 6조 뒤에 좀 있으니까 좀 얘기할게요. 자, 351번을 볼게요. 351번 나중에 얘기하죠. 이건 뒤에인데 이게 좀 앞에 선 있네요. 예. 자, 그 다음에 독립협회 두 흐름 볼게요. 독립협회의 두 흐름은 요거는 그 뿌셈하고 국부셈인가요? 그 금성 교과서에 있어요. 실제 금성 근현대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되게 두 부류로 나눴어. 약간 한 부류는 윤치호와 난공을 따는 인사 중심인데, 자 일단은 정보협조고 전제항권을 바탕으로 개혁과 국권을 강화하자는 의미예요. 그러면 윤치호는 좀 약간 전제 황제권 바탕으로 좀 맞지가 않죠. 난공호는 계신 유학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해도. 근데 이건 제 생각에는 요거는 난공호만 해당하는 것 같아. 요 부분은. 예. 그리고 윤치호는 정부에 협조하자는 인문제였다는 것 같고요. 이 난공업도 마찬가지지만 요 부분은 난공업과 해당을 해야지 많이 맞아. 자, 이들은 간민공동회를 주최를 했고 현위 6조를 결의했죠. 그리고 강모 정부는 간민공동회 주장을 수용해서 박정희 내각을 이제 출범시키고 박정희 내각이 이제 그 뭐냐면 출범시키고 중천 장정을 개정하고요. 재정 개혁을 뭐냐면 약속을 하죠. 그래서 협회와 신문 규칙을 제정을 하고 상공학교 수입 및 개혁적 조치를 반포하게 돼요. 그래서 중천 간제에 관련된 내용들 요거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좀 보면 그 353번 내용을 좀 볼게요. 아이고. 중천과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네, 봐둘 필요가 있어. 자, 여기 보면 353번 보면 정부 대신과 난공업도 5명 독립협회 초대위원은 잠깐만 여기 있네. 여기 있네요. 351번을 봐야 되겠네요. 네, 351번 볼게요. 간선위원 25명, 민선위원 25명 구성된 중추원 신간제. 그래서 이렇게 신간제라고 붙인 거는 요때 예전에 중추원은 고문기관이었어요. 자, 신간제를 1898년 11월 3일 날 황제 재가를 얻어 11월 4일 날 공포했다. 그러나 개혁파 정부의 그 이해 설립 하루 전인 11월 4일 밤에 붕괴되었고 독립협회 의회 설립 운동이 좌절되었다.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이 붕괴 과정은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실로 수급받은 독립협회 등의 의회 설립할 전제군주제를 입헌 대의군주제로 그 개혁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화정부 국제를 바꾼다는 것을 모략전설을 사용해서 이를 붕괴시킨 것이다. 자, 이거는 이제 임명설 갖다 붙여갖고 박정희 대통령, 윤치원을 부통령, 공화정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임명설 갖다 붙인 거야. 그 나중에 이게 허인데 그때 이 보고를 듣고 항상 안 되겠다 해갖고 그 당시 그 뭐냐면 박정희 내각을 해체시키죠. 그리고 그 조봉식이라는 그 보수파 관료들을 중심한 내각을 다시 구성을 하게 돼. 그리고 독립협회 해체를 명령하죠.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박정희 내각과 함께 간민공동회가 이렇게 이제 중추원 장정을 개정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진행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간민공동회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에 나왔으니까 좀 파악을 해두세요. 그러면 현위 6조를 볼게요. 현위 6조. 현위 6조. 자, 현위 6조는 요 안에 다양한 세력들의 어떤 요구가 반영됐어요. 전제 군주제 내용도 있고 입헌 군주제도 있는데 되게 어떤 책에서는 이게 입헌 군주제를 지향했다는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보셈인가요? 국보셈은 전제 군주제를 지향했다. 왜냐하면 요 앞부분을 보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제 입헌 군주제를 지향했다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래갖고 요게 이제 물론 주체가 주체가 윤치호 남궁우 같은 사람으로 전제안건을 바탕으로 해갖고 했고 이들 간민공동했고 헌의입주를 거절했다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 국부셈이나 그 실제 교과서 근현대사 교과서 금성 교과서 관점이고 대부분 그렇게 안 봐요. 예, 이렇게 두 개 부류도 나누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일반적 통론 관점에서는 이걸 헌의육조를 전제군주제가 아니라 입헌군주의 지향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알 수 있는 게 그 밑에 조항 때문에 그래요. 예. 자, 그럼 내용을 보면요. 외국인들이 의존하지 말고 간민이 학세에서 전제안건 공고히 할 것.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도 전제군주제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요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요거는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고 예, 항제 기분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고 총론의 그 밑에는 강론도 있어. 요게 중요해. 2번부터. 자, 외국과의 이권에 대한 계약과 조약은 각 대신과 중청 위장의 합동단위나요 시행할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 그 당시 그 강부 정권이 그 이권을 많이 나눠줬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제한하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국가 재정을 탁지부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 공표할 것. 그 당시 강부 정권이 탁지부보다는 항실 그 재정기관인 내장원에서 모든 걸 처리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자 2번과 3번은 이걸 딱 보시면 알겠지만 항제권을 제한하는 거죠. 항제권 전제군주권을 제한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중대범죄를 공판할 때 피고의 인권을 존중해요. 자복한 뒤 시행할 것. 자, 인권은 뭘까? 인권. 이게 인권이 되게 중요하죠. 지금 인권 강조되잖아요. 인권이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온 거야. 네. 그거는 이제 앞에 언급한 그 노육법 같은 거 있죠. 이 연자들 같은 노육법이나 아니면 이제 그 차명, 그 고문부안 이런 것들에 이제 보면 대응하고 나오고 이때 김홍룡 그 독자 사건 이후에 많은 그 뭐냐면 독립회 사람들이 잡혀가요. 그리고 재산도 뺏기고. 그래서 요 경영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다음 책임관을 임명할 때 정부의 그 뜻을 물어서 중의에 따를 것 이렇게 있는데 자, 요때 책임관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제1차 갑오개혁 때 그 당시 그 새롭게 간품제를 예전에 간품을 폐지하고 그 책임관을 뒀죠. 뭐 당상관, 당하관 이런 거 두지 않고 당상관에 해당하는 높은 간직을 뭐냐면 얘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말은 정부 고관을 임명할 때 고정 노원차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이때 이제 있고 정해진 규정 헌법시사조 실천할 것 이런 내용들이야. 그래서 1조부터는 약간 전제군주적인 것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2, 3, 4, 5 다 뭐예요? 입헌군주제를 지향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책에서는 입헌군주제 이렇게 그 얘기하고 있지만 극부셈이라든지 그 당시 그 근현대사 교과서 금성 교과서는 요걸 전제군주제 지향으로 이렇게 묶어서 설명하더라고.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 하여튼 교과서에 있으니까 좀 적어놓은 거예요. 자, 그래도 이제 이거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서재필과 박용호를 따는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은 입헌군주의를 지향했던 사람들이죠. 서재필은 만민공동이 전에 이제 이미 출국을 했고 하지만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들은 전제군주안을 거부하고요. 군주 권한을 제한을 주장해요. 일부는 심지어 공화정까지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알렉산프 제정 러시아 고문을 총을 비판하고 민권 신장을 주장하면서 고위관리 인사에 관여하죠. 그리고 이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주도해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했고 그래서 정부 탄압을 반발해서 상소운동을 전개했는데 주요 그 만민공동회는 그 박용호를 따르는 사람들이 주도했고 간민공동회도 그들이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뭐 간민공동회가 뭐 그다음에 남궁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만민공동회 간민공동회 다른 게 아니에요. 만민공동회에 간이 참여한 간민공동회가 되는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박용호도 이렇게
서재필단은 범법 자강 운동 세력들도 입헌 군주 세력들도 만민 간민 다 개최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볼 때 그 간민 공동에 이런 그 난공 같은 개신 유학자 세력들이 좀 참여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예. 자, 정부 탄압에 반발해서 상소운동을 전개했고 자주 국고운동을 전개했다. 그래서 개화 세력과 민중을 결합을 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쭉 활동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것은 시기별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던 거고, 요거를 그대 활동 내용별로 주제, 활동 그 내역을 봤던 거 이제 정리를 하면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시기적으로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활동 내역을 가지고 이제 보면, 자, 자주국권을 보면요. 국가의 자주와 평등 및 주권의 확립을 통해서 자주 독립과 주권 국가를 수립한 근대적 민족주의 사상이죠.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영웅문을 열고 독립문을 건립했다. 자, 영웅문이라는 것은 예전에 그 청나라 사신들이 요 문을 통과해 갖고 서울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맞이하는 은혜로움을 맞이하는 문이라는 뜻이야. 그 말 자체가 상당히 사대적이죠. 그래서 청나라의 종속적인 지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영웅문을 열고 대신에 독립문을 건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독립문이 있죠. 예. 그래서 파리 개선문을 붙여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다음 모화관을 개수해서 독립관을 만들고요. 강연의 토론회를 개최시키고 독립수호 결의안을 결의하고 독립공원 같은 걸 건립했다. 그 다음에 아가파청 이전에는 그 고종의 한국 요구, 열강의 내전 간섭 반대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권수호 운동 볼게요. 자, 이권수호 운동은 구한말 때 펼쳤던 경제 구국 운동의 일환으로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경제 구국 운동은 뒤에 잠깐 이제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대충 이런 거야. 뭐 보안의 활동이라든지 보안의 항우지 개강 반대 운동 있었죠. 그 다음에 보안의 활동가 그 다음에 또 뭐였지? 생각이 안 나. 방공령. 그 다음에 국채 보상 운동. 그 다음에 상권 수호 운동. 이런 그 경제 구구 운동의 일환으로 이권 수호 운동이 있다. 자, 이권 수호 운동은 그 자체에서 독립된 문제는 안 나왔지만 예전에 예문과 관련돼 갖고 지문은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좀 파악을 해두실 필요 있고요. 자, 이권 수호 운동은 주로 누굴 겨냥해서 했던 운동이냐? 거의 반려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러시아의 러시아. 그래서 미국과 영국의 그런 그 기술이나 차관 도입은 이권의 탈취가 아니라 이는 선진 기술이나 자본의 도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영국과 미국 같은 나라는 되게 호의적인 거죠. 서재필 자체가 이제 영미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갖고 이들의 이제 진출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이고 선진 자본과 기술이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방면에 러시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를 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 반대했던 이유가 그 당시 그 전에 아간 파천 있죠. 아간 파천 때 러시아가 많은 이권을 빼갔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러시아의 목표 중남부 해역 토지의 매도 요구를 저지시켰고요. 그래서 한 조각의 국토라도 그 타국에 넘겨줄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러시아는 아니죠. 프랑스, 독일의 강상체육권 요구를 저지했고, 그다음 러시아 저정도 조처를 저지했고요. 이 저정도는 부산에 있는 그 섬이에요. 예. 그 거기에 이제 뭐냐면 석탄 기지를 만들고 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엔 증기선이기 때문에 석탄을 싣고 가잖아요. 근데 석탄의 무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배에 다 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중간중간에 그 석탄 기지를 만들어갖고 저탄소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공급을 받는 거야. 자, 그다음 한려은행을 폐쇄시키는데 그 한려은행은 러시아가 그걸 만들어서 화폐 발행권과 국고 충납권을 가지려고 한다. 일종의 중앙은행을 하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대했고 결국엔 러시아도 그 당시 그 서양 열강들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폐쇄시켰죠. 예. 그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 입장 때는 한반도가 주 타겟이 아니었어요. 한반도 부차적이었고 러시아 관심이 있었던 곳은 만주였어요. 예. 그래갖고 그 만주를 장악하기 위해서 한반도의 장악이 필요했던 거야. 부차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한려은행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영국과 미국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게 되면 한반도뿐만 아니라 만주까지도 뭐냐면 자기가 장악할 수 없겠다. 위협할 수 자신의 기득권을 침해될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물러난 거야. 이 한반도 관련된 내용에서는. 자, 그러면 한계를 보자. 러시아 이권 요구는 반대했지만 아까 영국과 미국의 철도 부설권이나 강산체육권 환영했죠. 근대화를 위한 자원 개발이다. 그래서 예전에도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반예대적 측면이 네모인 거는 아까 반쪽짜리 반예대야. 그래가지고 주로 러시아는 반대하고 영국과 미국은 찬성하고 이런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잠깐 이제 그 밑에 361번 볼게요. 그 당시 그 우리나라의 재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러시아 자본으로 한려은행을 설치했다. 이에 독립협회와 많은 예국지사들은 언론활동과 만민공동의 개시를 통해 한려은행의 폐쇄를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예. 그 밑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내용 보면 이들이 이제 주장할 때 군사개혁에 대해서 되게 반대했어요. 예. 그래서 자주적인 힘을 키우기 힘드니까 군사력을 키우는 것에서 반대하고 그 당시 강국개혁 때는 군사를 키우기 위해서 해군력을 증설시키고 그랬거든요. 외인 부대를 두고 그거 반대했어. 돈 낭비다. 오히려 군사보다는 우리가 이제 외교를 더 중시해야 된다. 그래서 외세 간의 세력 균형을 유지 통해서 독립을 보존해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군사를 키워봤자 일본이나 그 당시 중국이나 러시아나 그런 강대국한테 먹힐 되겠냐. 그러니까 세력 균형을 통해서 군사보다 외교를 강조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362번을 좀 볼게요. 자, 독립협회는 부국강병을 기초한 자주국방을 자주독립의 근본 반칙으로 인식했으나 사실상 당시 조선의 독립의 열강의 세력균형에 의해서 유지되어 있고 군사력의 급속한 증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판단에 자주독립의 현실적 반칙으로 군사력 약성보다는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권의 위협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외세 경제 문화적 이권을 허용하고 그들끼리 와갖고 세력균형을 유지시키는 그런 정책을 하려고 했죠. 예. 요런 거는 약간 이제 강무 정권하고 비슷해요. 강무 정권 다른 거는 군사를 좀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좀 다른 것 뿐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려운동을 펼쳤죠. 이권 수호운동 함께 같이 연관돼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반려운동의 배경은 그 당시 러시아 내전 간섭 심화. 군대를 동원해 군고를 호위하고 그 다음에 군사 고관과 징파 및 재정고문 파견, 부산 전용도 조차 등등 있죠. 그래서 구국선언 상소문이나 만민공동의 개최를 해갖고 결국에는 한려은행도 폐쇄시키고 재정고문과 군사구간도 철수시켰죠. 이것도 이제 러시아가 그 다른 나라의 눈치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직. 네. 자, 자강혁신운동 같은 거는 국정 모든 분야의 일대 병역을 통해 국력을 배양하는 근대 운동인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치 체제는 입헌군주를 지향했고 그다음에 국방력 향상을 도모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요거는 한계가 있다고 했죠. 예, 얘네들은 이거보다는 외교를 강조했다는 거야. 이건 포명만 했을 뿐이고 외교를 강조하고 외교. 예. 오히려 그 당시 강군 정권이 돈을 쓰려고 하니까 해군 군함을 만들려고 도입하려니까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예.
그다음에 경제력 형성인데 여기에도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이 사람들도 급진기업하고 성격이 비슷해. 얘네들 논리가 뭐예요? 시장에게 모두 맡기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이제 개방을 해서 어, 대외교육하자. 자유무역주의 뭐 이런 걸 내세우잖아요. 그래서 이들도 외제화를 도입해서 상업을 발달시키자. 주권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때 외자 도입은 어떤 영미식 외자죠. 특히 그 당시 뭐 영국 자본이 되게 이제 판을 키웠던 때고요. 하여튼 공장의 건설 상업공업을 발전시키고 자유무역을 주장했어요. 예. 그래서 그들 입장을 때 방공령 자체도 반대했고 철도 파괴 운동을 반대했죠. 약간의 좀 친일적인 성격을 띠고 있긴 해요. 그쪽에 참여했던 인사 중에 상당수가 나중에 친일파로 돌아서게 되거든요. 자, 그래도 이제 있고, 자, 자유민권 운동 볼게요. 국민의 자유와 평등 및 국민주권 확립을 통한 근대 국민 국가를 수립한 민주주의 사상이다. 그 다음에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국민의 신체 자유 및 재산권 보호, 독립협회 투호, 재판 없이 유배형이 처한 사건 있죠. 이게 김홍룡 그 독살 사건 때문에 계속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했어요. 예. 자, 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확보를 동원했죠. 그 다음에 국민 참정권을 포방했죠. 간선과 민선 의회식 중추원 간제를 반포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추원 간제와 관련된 내용은 아까 언급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독립협회 조직을 정비했다. 그래서 평의제를 설치해갖고 뭐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이제 했고, 근데 정부의 연자법 부활로 독립협회 제한을 활동이 제한되니까 이 악법 연자법이죠. 연자법 부활에 반대를 하면서 보수파 관료의 파면 요구를 전개했고 결국에는 파면됐고 박정희 내각이 구성됐죠. 이거 중추원 간제를 개편했다. 이런 것들, 그 간민공동을 또 개최하고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 자유민권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활동별로 해갖고 했는데 대개 보면 시기적으로도 겹치긴 해요. 왜냐면 첫 번째 했던 것이 자유국가운동이 초창기 때 있었고 그 다음에 자강혁신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유민권운동이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더 시기별로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자, 독립협회 해체 과정은 요거는 앞에서 이제 좀 언급했긴 했는데 요 부분은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